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인사를 하시나요? 아침에 일어나 가족에게 건네는 인사, 출근길에 마주치는 이웃, 직장, 동료 혹은 가게 점원에게 건네는 짧은 한마디. 우리는 무심코 안녕하세요라고 말하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알고 계셨나요? 그 짧은 3초의 순간이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더 나아가 당신의 인생 전체의 운을 결정짓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운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운은 반드시 사람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게 운을 주고 갈지 아니면 화를 주고 갈지를 결정하는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인사입니다. 인사는 단순히 예의를 차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나의 에너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상대방의 에너지를 내가 받아들이는 교감의 의식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인사해야 나쁜 운을 막고 귀인을 끌어당길 수 있는지 그 깊은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듣고 나면 당신이 내뱉는 인사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운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사를 상대방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싫은 사람에게는 인사를 하기 싫어하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인사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운의 원리를 거스르는 행동입니다. 인사는 타인을 향해 던지는 말 같지만 사실은 내 귀가 가장 먼저 듣는 자기 암시입니다. 내가 밝게 안녕하세요 라고 말할 때 내 뇌는 지금 나는 밝고 긍정적인 상태구나 라고 인식합니다. 반대로 기어가는 목소리로 억지로 인사를 하면 내 무의식은 나는 지금 위축되어 있어 라고 받아들입니다. 상대방이 인사를 받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에너지를 발산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내가 뿜어낸 밝은 기운은 상대방에게 닿았다가 만약 그가 받을 그릇이 안 된다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메아리의 법칙입니다. 부자들과 운이 좋은 사람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그들은 누구를 만나든 먼저 밝게 그리고 당당하게 인사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시간이 남아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공간을 좋은 에너지로 채우기 위한 일종의 영역 표시와도 같습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인사해 보세요. 나는 당신을 통해 더 큰 운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마음가짐 하나로 당신의 목소리 톤이 바뀌고 공기가 달라집니다. 인사는 나를 귀한 사람으로 만드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말로 하는 인사보다 더 강력한 인사가 있습니다. 바로 눈과 표정으로 하는 인사입니다. 관상학에서는 운이 들어오는 통로를 여러 곳으로 보지만 그 중에서도 으뜸은 안광, 즉 눈빛과 화한, 온화한 얼굴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눈을 피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노려보거나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눈동자 속에 있는 맑은 기운을 바라본다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응시해야 합니다. 눈을 맞추는 그 찰나의 순간 당신의 진심이 상대의 영혼에 노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소입니다. 억지로 입꼬리만 올리는 미소는 오히려 상대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진짜 미소는 눈이 먼저 웃고 그 다음에 입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혹은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온 귀한 손님이라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정말 반가운 사람이네? 라고 뇌를 속이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눈가에 힘이 풀리고 입가에 따스한 미소가 번집니다. 이 표정으로 건네는 반갑습니다는
천마디의 아부보다 강력합니다.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에게 호감을 느끼고 당신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복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거울을 보며 연습해 보세요. 무표정한 얼굴로 안녕하세요라고 말해보고 눈과 입이 활짝 웃으며 안녕하세요라고 말해보세요. 들리는 소리의 파동 자체가 다릅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옛말은 웃는 얼굴에는 나쁜 운도 피해간다는 뜻과 같습니다. 취업과 면접이라는 긴장된 상황 속에서 인사라는 아주 작은 행동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운명을 바꾸었는지 실제 사례를 전해드릴게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관문을 마주합니다. 그 중에서도 취업이라는 문턱은 유난히 높고 차갑게 느껴지곤 하죠. 완벽한 스펙, 화려한 자기 속에서 유창한 외국어 실력. 우리는 이 문을 열기 위해 수많은 무기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가장 사소한 곳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지냅니다. 바로 인사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토익 점수나 자격증이 아닌 진심. 어린 인사 한 번으로 닫혀있던 합격의 문을 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 계신다면, 혹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 잔잔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면접장으로 향하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름은 민준 씨라고 해두죠. 민준 씨는 소위 말하는 고스펙자는 아니었습니다. 지방 사립대를 나왔고 영어 점수도 턱걸이 수준이었죠. 서류 전형을 간신히 통과하고 면접 기회를 얻었지만 자신감은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대기실에 앉아있는 다른 지원자들은 모두 자신보다 뛰어나 보였고 그들의 여유로운 미소에 민준 씨는 점점 더 위축되어만 갔습니다. 면접 당일 회사 로비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긴장한 탓에 면접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했습니다. 젖은 우산을 털며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데 로비 한 구석에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빗물에 미끄러진 바닥을 힘들게 닦고 계셨습니다. 바쁘게 지나가는 직장인들, 그리고 면접을 보러 온 다른 지원자들은 그 아주머니를 마치 투명인간처럼 지나치거나 혹여나 정장에 빗물이 튈까봐 인상을 찌푸리며 피해갔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에게 다가가 조용히 우산을 접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비가 많이 와서 바닥이 계속 미끄럽죠? 고생이 많으십니다. 덕분에 제가 넘어지지 않고 잘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따뜻한 캔 커피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오는 길에 긴장을 풀려고 샀던 것이었지만 왠지 지금은 아주머니께 드리는 게 더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주머니는 깜짝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며 환하게 웃어주셨습니다. 아이고, 면접 보러 온 총각인가 봐? 인상이 너무 좋네. 꼭 합격할 거예요. 기운내요. 그 짧은 순간 민준 씨의 마음속에 꽉 차있던 긴장감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응원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건넨 작은 친절이 누군가를 미소짓게 했다는 사실이 그에게 알 수 없는 용기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면접장에 들어선 민준 씨는 여전히 떨렸지만 표정만큼은 그 누구보다 밝고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면접관들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학점이 다른 지원자에 비해 낮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회사는 영어가 필수인데 이 점수로 업무가 가능하겠습니까? 압박 면접이 이어졌습니다. 민준 씨는 식은땀을 흘리며 성실하게 대답하려 노력했지만
면접관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아, 이번에도 떨어지겠구나. 체념하려던 찰나 가운데 앉아있던 대표이사가 서류를 덮으며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자네, 아까 로비에서 청소하시는 분께 커피 드렸지? 민준 씨는 당황했습니다. 네? 아, 네, 그렇습니다만. 대표이사는 빙그레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아침에 창밖을 보고 있었거든. 비가 와서 로비가 엉망인데 직원들이 고생하겠구나 싶어서 보고 있었지. 그런데 수많은 사람 중에 멈춰서서 그분께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감사를 표한 사람은 자네밖에 없었네. 면접장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대표이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스펙은 가르치면 되네. 영어도 학원 보내주면 늘겠지. 하지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고개 숙일 줄 아는 그 인품은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거라네. 우리 회사는 똑똑한 사람보다는 자네처럼 따뜻한 사람이 필요해. 그날 민준 씨는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가 합격할 수 있었던 건 화려한 언변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무심코 건넨 진심 어린 인사 한마디가 CCTV보다 더 정확하게 그의 인성을 증명해 보였던 것입니다. 인사는 단순히 안녕하세요라는 소리값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나는 당신의 노고를 알고 있습니다라는 무언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운은 바로 그 존중의 마음을 따라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면접에 떨어질 뻔했다가 부활한 어느 지원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지은 씨입니다. 지은 씨는 수십 번의 면접에서 낙방한 취업 재수생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실패에 자존감은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었죠. 그날도 면접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옆자리 지원자는 해외 유학파의 달변가였습니다. 질문은 옆 지원자에게 집중되었고 지은 씨에게는 형식적인 질문 몇 가지만 주어졌습니다. 면접이 끝나갈 무렵 지은 씨는 직감했습니다. 이번에도 들러리였구나. 속에서 울컥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집에 가서 펑펑 울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보셔도 됩니다. 면접관의 차가운 말에 지원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옆에 유학파 지원자는 합격을 확신한 듯 당당하게 하지만 묘하게 거만한 표정으로 목례만 까딱하고 횡하니 나가버렸습니다. 다른 지원자들도 기분이 상한 듯 굳은 표정으로 문을 나섰죠. 지은 씨는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냥 나가버리면 그만인 상황이었습니다. 어차피 다시 볼 사람들도 아닌데요. 하지만 지은 씨는 멈칫했습니다. 비록 떨어질 것 같지만 그래도 나에게 시간을 내준 사람들이 아닌가, 이 자리까지 오게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 아닌가. 그녀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뒤를 돌아 면접관들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제가 많이 부족해서 좋은 답변을 드리지 못했지만 오늘 면접을 통해 제 부족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도 더 노력해서 언젠가는 꼭 선배님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녀의 눈시울은 붉어져 있었지만 입가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닫힌 문 뒤로 면접관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수십 명의 지원자를 만났지만 탈락을 예감하고도 이렇게 정중하게 끝까지 예의를 갖추고 나가는 지원자는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불쾌한 티를 내거나 인사도 없이 사라지기 일쑤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인사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 씨, 솔직히 말하면 실무 능력 점수는 다른 지원자가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팀원들 모두가 지은 씨와 같이 일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일이 힘들 때, 상황이 안 좋을 때 등을 돌리고 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상대를 배려하고 웃으며 마무리하는 그 태도가 우리 팀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사장이라면 혹은 상사라면 어떤 사람과 일하고 싶으신가요? 일은 기가 막히게 잘하지만 인사를 해도 본체만치 않은 사람, 아니면 조금 서툴러도 볼 때마다 환한 미소로 부장님, 식사는 하셨어요? 라며 살갑게 다가오는 사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는, 그리고 사회는 결국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엘리베이터에서 일어난 작은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기업 인턴으로 근무하던 성훈 씨는 정규직 전환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쟁률은 치열했고 성훈 씨는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해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성훈 씨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이웃에게는 무조건 인사해라라는 교육을 받고 자란 덕분에 회사 엘리베이터에서도 누가 타든 밝게 인사를 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출근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낡은 점퍼 차림의 중년 남성에게 늘 밝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날씨가 참 춥죠. 감기 조심하세요. 그 중년 남성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거나 옅은 미소만 지을 뿐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직원도 아닌 것 같고 아마 건물 관리를 하시는 분이나 택배 기사님일 거라고 성훈 씨는 짐작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상관없었습니다. 인사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나의 평소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어느덧 인턴 기간이 끝나고 최종 임원 면접 날이 다가왔습니다. 성훈 씨는 잔뜩 긴장한 채 면접장에 들어갔습니다. 심사위원석 가운데에는 회장님이 앉아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떨렸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들어 가운데 앉은 분을 본 순간 성훈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분은 분명 매일 아침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던 그 낡은 점퍼의 아저씨였습니다. 바로 이 그룹의 회장님이셨던 거죠. 회장님은 평소 직원들이 자신을 어려워하는 게 싫어서 출근길에는 일부러 허름한 점퍼를 입고 직원들 틈에 섞여 엘리베이터를 타며 사내 분위기를 살피곤 했던 겁니다. 회장님이 성훈 씨를 보며 인자하게 웃으셨습니다. 자네 왔구먼. 오늘은 좋은 아침이라는 인사를 여기서 듣네 그려. 다른 면접관들이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회장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난 3개월 동안 이 친구를 지켜봤네. 내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이 친구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나에게 먼저 그리고 아주 밝게 인사를 건넸어. 직급이 높은 사람에게 잘하는 건 아부지만 누구에게나 한결같이 잘하는 건 그 사람의 본성이지. 이런 인성을 가진 친구라면 우리 고객들에게도 분명 진심으로 다가갈 걸세. 성훈 씨는 그 자리에서 최종 합격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그가 매일 아침 건넸던 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당신을 경계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고 싶습니다라는 신뢰의 씨앗을 뿌리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거대한 나무가 되어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들은 인사를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인사를 하면 나에게 이득이 될까? 이를 계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저 자신의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기 위해, 상대를 존중하기 위해, 혹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습관처럼 행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순수한 의도가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열쇠가 되었습니다. 취업뿐만이 아닙니다. 장사를 하는 사장님들도 입을 모아 말합니다. 맛은 조금 부족해도 들어설 때 어서 오세요 라고 우렁차게 반겨주고, 나갈 때 맛있게 드셨나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라고 눈을 맞추며 배웅하는 가게에는 손님이 끊이지 않는다고요. 반대로 아무리 맛집이라도 주인이 본체만 체하고 인사가 없으면 손님은 묘한 불쾌감을 느끼고 다시는 그곳을 찾지 않게 됩니다. 손님은 단순히 밥을 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대접받는 기분, 환영받는 느낌을 사러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세상이라는 큰 면접장에서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이 언제 어디서 나에게 귀인이 되어 나타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내가 무심코 친절하게 인사 건넨 택배기사님이 훗날 내 사업의 중요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에서 잡아준 문 덕분에 고맙다고 인사한 이웃이 내 인생의 멘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사는 나라는 사람의 예고편입니다. 밝고 힘차게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는 사람에게서는 저 사람은 에너지가 좋구나, 함께 하고 싶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반면 눈도 마주치지 않고 기어가는 목소리로 대충 인사하는 사람에게서는 자신감이 없구나, 소통하기 힘들겠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지금 혹시 취업 준비로 혹은 사업 문제로, 인간관계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전략을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스펙을 한 줄 더 쌓기 위해 밤을 새우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내일 아침 집을 나설 때 경비원 아저씨께, 편의점 알바생에게, 버스 기사님에게 먼저 환하게 웃으며 인사해 보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참 좋죠?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아서 민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인사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나 자신의 운을 깨우는 주문이라는 것을요. 내가 내뱉은 긍정의 말과 에너지는 공기 중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감싸고 돕니다. 밝은 인사는 나의 표정을 바꾸고, 나의 목소리 톤을 바꾸고, 결국 나의 관상과 분위기를 바꿉니다. 그리고 바뀐 분위기는 반드시 좋은 사랑과 좋은 기회를 끌어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스펙은 서류 통과를 도와주지만 인사는 인생 통과를 도와줍니다. 실력은 나를 증명하지만 인사는 나를 사랑받게 만듭니다. 살다 보면 피하고 싶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웃으며 인사해야 할까요? 네, 그래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쁜 에너지를 가진 사람에게 내가 찡그리거나 화를 내며 대응하면 내 파동이 그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나쁜 운이 나에게 옮겨 붙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단단하고 정중하게 인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계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정중하게 말하되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되뇌세요. 나는 당신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길에서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다만 내 길과는 다를 뿐입니다. 무시가 아니라 존중하되 거리두기의 인사입니다.
흥미롭게도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에게조차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면 그 사람은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기운이 그 사람을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고수는 적에게도 인사로 품격을 보입니다. 그 품격이 당신을 악연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올리고 더 높은 차원의 운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편안하게 호흡해 봅니다. 오늘 들었던 내용을 기억하며 당신의 무의식 깊은 곳에 운을 부르는 인사의 습관을 심어주는 시간입니다. 제가 하는 말을 마음속으로 혹은 조용히 소리내어 따라 해보세요. 나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봅니다. 나의 인사는 세상에 보내는 축복입니다. 내가 미소 지을 때 행운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나의 목소리에는 치유와 긍정의 힘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먼저 인사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나를 귀인으로 만듭니다. 나는 인사를 통해 좋은 인연을 끌어당깁니다. 나의 밝은 표정은 나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부적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나는 언제나 환영받는 사람입니다. 내가 베푼 친절은 반드시 더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오늘도 나는 세상과 기쁘게 연결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당신을 만나 행운입니다. 나의 하루는 인사를 할 때마다 더 빛납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을 바꾸는 비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옆에 있는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한 눈빛과 다정한 인사 한마디에 있습니다. 오늘 문을 나서며 마주치는 첫 번째 사람에게 가장 환한 미소로 인사해 보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의 운명은 새로운 궤도로 진입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기분 좋은 인사로 시작되어 기적 같은 행운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